반고흐, 드가, 피카소, 랭보, 허밍웨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9세기를 아름답게 수놓은 예술가라는 점입니다. 인상주의, 아르누보, 상징주의 등 새로운 예술의 물결이 휘몰아치던 19세기, 예술가들의 옆을 지킨 술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압생트. 벨 에포크 시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이 압생트의 덕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압생트는 당시 예술가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압생트는 어떤 술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압생트는 허브를 넣어 만든 증류주입니다.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하자면 쑥으로 만든 술이죠. 예술가들은 압생트의 신비로운 초록빛을 보고 녹색요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압생트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앙리 루이 베르노라는 사람이 1997년 스위스에 압생트 공장을 세운 뒤 압생트는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압생트가 예술가들에게 인기 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연 가성비 때문이었습니다. 압생트는 값싸지만 센 술이거든요. 당시 가난했던 예술가들은 알코올 도수가 최대 75도에 달하지만 가격은 매우 싼 압생트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래서 드가의 카페에서 피카소의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 고흐의 압생트 잔과 물병, 로트렉의 반고흐의 초상 등 한 번쯤 들어본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 압생트가 종종 등장합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고흐는 압생트를 정말 좋아했고 압생트에 취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흐가 즐겨 그린 해바라기와 밤하늘 별빛의 영롱함은 그가 압생트를 마신 뒤 본 황금빛의 환각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압생트를 마시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모든 술이 그러하듯 각자의 취향에 따라 마시면 되지만 압생트를 마시는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섞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초록빛이 도는 압생트에 물을 섞으면 루쉬 작용 혹은 우조 효과라는 화학작용으로 인해 우윳빛으로 변합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을 프랑스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잔 위에 구멍 뚫린 압생트 스푼을 얹고 그 위에 각설탕을 올려 물을 떨어뜨려 조금씩 녹여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 체코에서 발명되어 보헤미안 방식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으로 인해 압생트는 세계의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잔 위에 구멍 뚫린 압생트 스푼을 얹고 그 위에 각설탕을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설명한 두 번째 방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헤미안 방식은 각설탕에 물 대신 압생트를 뿌립니다. 그 다음 알코올 도수 최대 75도에 달하는 압생트에 불을 붙입니다. 아주 잘 붙겠죠? 마지막으로 불길에 녹은 각설탕을 물에 탄 후 마시면 됩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일종의 의식행위 같은 압생트 음용법에 매료되어 압생트에게 녹색요정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며 곁에 두고 마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생트가 거의 전 유럽에서 금지령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듯 19세기 당시 압생트에는 환각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투우존이라는 독성분 때문인데 압생트를 마시고 세기의 걸작을 탄생시킨 예술가들이 있는 반면 사람을 죽인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체코와 스페인을 제외한 전 유럽의 압생트 금지령이 떨어지고 말았고 금지령은 대략 7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에 이르러서야 압생트의 투우존 성분은 환각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극미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 덕분에 압생트는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술이죠. 압생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바를 가나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종류이니 다음번에 바를 가게 되신다면 압생트 한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압생트 보헤미안 스타일로 주세요 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압생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월간 도슨트 편집장 김희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